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용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북한의 이 같은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국제사회에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불법적인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We discussed how to advance our shared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inding lasting peace there. We condemn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programs, which are clear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블링컨 장관은 이어 지난달 8건의 북한 관련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묻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3국 장관들은 성김 대북 특별대표 등 미한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과 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미국, 일본,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3국 협력 강화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discussed ways that we can deepen trilateral cooperation to deter the DPRK, limit the reach of its most dangerous weapons, defend against its provocations or use of force, and above all, keep the American, Japanese, and Korean people safe, which is our highest responsibility.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그런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장관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북한이 이런 위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3국 장관들이 영내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미일 그리고 미한 동맹은 이런 점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 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안보리에서의 대응에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넘게 공석 상태였던 주한 미국 대사에 국무부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총괄했었던 필립 골드버그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와 함께 일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반도 상황에 해박한 그가 주한 미국 대사로서 제재 문제를 넘어 효율적인 미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주한 미국 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 국무부 최고위급 외교관인 경력 대사로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를 거쳐 2019년부터 콜롬비아 주재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 국무부 정보연구 담당 차관보와 유엔 대북제재 1874호 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무부 조정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내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조율했으며 당시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 북한의 전략물자 밀반입 봉쇄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와 비슷한 시기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글린 데이비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VOA에 골드버그 대사가 대북제재 관련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good that he has had that sanctions experience because he knows a great deal about it, and he'll be very effective when, as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he's called upon to discuss it with his counterparts in the government in Seoul. 재무부와 국무부, 백악관에서 제재 문제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최고위급 외교관인 골드버그 대사의 대북 제재 경험이 미한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So there's a benefit to having a senior official, especially of his stature, going around the world and engaging at the right level with these foreign governments to encourage them to either, stop their activities with North Korea or to, work through whether they have the appropriate policies in place to detect when North Korea might come into their country. 골드버그 대사가 대북제재 조정관을 지낼 당시 국무부에서 함께 대북제재 문제를 다뤘던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골드버그 대사 지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f Phil is appointed, I think it will be an indication of the extremely high importance the United States places on the U.S.-South Korea relationship. He's a real professional, one of the best professionals in the U.S. Foreign Service. And I believe he will be the most recent in a long line of excellent U.S. ambassadors to South Korea. 전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퇴임 이후 1년간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직은 현재 크리스 델 코소 부대사가 대사 대리를 맡고 있으며 주한 미국 대사에 공식 지명된 골드버그 대사는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 한국에 부임하게 됩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2일 한국 세계일보가 주관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에서 화상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는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적극적 협력과 통합, 경제 발전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핵 위협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4년간 어렵게 얻은 소중한 기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결정이나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더라도 강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할 수 있다면서 자유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단결해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만나 미한 동맹 강화와 대북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모두 가동 중이라는 가장 최근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라늄 농축 공장과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열이 뚜렷이 감지되는 등 핵심 공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입니다.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됩니다.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역임한 올리 하이노넨 스팀스 센터 특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2007년 북한 핵 동결 조치를 합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었던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13일 영변 핵시설 보고서의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주요 분석 결과를 VOE에 사전 공개하면서 특히 현재 가장 중요한 징후는 원심 분리기 설치 공간에 육불화 우라늄을 넣고 빼는 공급소와 통제실 등이 눈이 녹았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관측 결과로 볼 때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은 가동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We saw the same phenomena a year ago, but at that point of time, since the reactor was not operating, snow stayed on quite even way on the roof. So it's a good indicator.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영변 핵 연구단지를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여전히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2008년 위성사진에 포착된 핵 연료봉 제조 공장이 2009년 여름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개조되기 시작했고 2010년 원심 분리기를 여러 개 연결해 우라늄을 농축하는 캐스케이드 설치 공간을 2개로 늘렸으며 이후 몇 년 동안 기존 핵 연료봉 제조 공장이 서서히 개조되고 일부는 확대된 것을 일련의 중요한 변화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플루토늄 확보의 핵심적 시설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도 활동이 계속 감지된다며 터빈 건물과 열 교환 시설의 지붕과 환기 굴뚝에서 눈이 먼저 녹는 것을 볼 수 있고 원자로 운영을 지원하는 건물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북한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플루토늄 생산 활동을 벌였고 이에 앞서 1986년부터 1994년까지도 원자로가 가동됐다면서 여기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또 한 차례의 플루토늄 생산 활동이 추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5메가와트 원자로를 통해 약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이 핵 억지력 추가 개발을 선언했을 때 과학자들에게 핵탄두 소형화를 지시한 만큼 성공할 경우 탄두당 플루토늄 양을 4kg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처럼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 당시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을 해체하는 대신 폐쇄하겠다고 주장했고 결국 해당 시설들의 유지가 허용돼 언제든 원하든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자로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용 용기에 보관하도록 해 추후 북한의 결정에 따라 재처리가 가능했던 점도 허점으로 꼽으면서 북한이 제네바 합의 체제 아래서도 현장 인력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핵시설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타격 역량을 과시한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북한이 미국을 거론하며 최근 시험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임을 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막으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무엇보다 미국인과 파병 병력, 동맹을 안전하게 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지난 9일 새해 초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한 나라는 지구상에 자신들밖에 없다며 위대한 담력과 배짱이 불러온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최근 이란의 미사일 기술 개발에 북한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의회조사국 CRS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란과 북한 간 관계를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최근 한국 대법원이 김일성 회고록에 대한 한국 내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가족회 측은 14일 발표한 규탄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번 판결은 6.25 전쟁 범죄에 대한 면죄부이며 휴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력 도발로 한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10만 납북범죄의 주범인 김일성을 찬양하는 회고록을 합법화하는 대법원은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가 김일성의 반인륜적 범죄 피해 가족에 사죄하고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일성 회고록 3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5월 한국 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고 같은 해 10월 재판부가 6.25 전쟁 납북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며 기각 처리됐으며 가족회는 즉각 항고했지만 지난 1월 20일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